네, 세 번째 키워드는 망명 신속 기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절차를 대폭 빠르게 좀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불충분한 망명 신청은 청문회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청문회를 생략할 수도 네.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건데요. 이번 정책이 시행을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건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뭐 보시면 이거가 이제 행정명령으로 여러 가지 걸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망명이 이게 청문회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누적된 망명자가 400만 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누적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사실 인도주의 측면에서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보트 피플을 왔는데 이거를 다시 돌려보내는 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할 짓이 못 됩니다. 근데 이걸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강한 정치 메시지를 좀 담고 있다라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을 통해서 청문회 없이 허용하는 방면 이번 정책은 미국의 정치적 지형으로 이제 다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법과 질서의 어떤 프레임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항상 로우 앤드 오더라고 이제 법과 질서를 강조해 왔는데 이번 것도 약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치는 약간 망명이 남용처럼 그러니까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빠르게 제거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강하게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 사회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6년에 대한 중간 선거를 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한 것들을 약간 밖으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 이민자에 대한 어떤 망명에 대한 이런 것들만큼 좋은 게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를 좀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간용을 제거하겠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경 문제를 어떤 선거 이슈화하고자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민 망명 문제를 사실 트럼프가 핵심 지지층에게 나는 가장 효과적인 결진 프레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에서 이제 겨냥한 선제적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다음 선거를 어쨌든 국경 붕괴와 국경 통제를 구도로 몰아고자 하는 약간 그런 프레임이기자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 구조를 서사적 기반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부라든가 사법부의 권력의 재편의 어떤 신호로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조치를 법원의 청문권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판사 재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어떤 조치로 또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인권 프레임과 또 충돌을 또 유도하고자 하는 게 약간 싸움을 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으면서 트럼프는 국제 인권의 기준을 오히려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으면서 약간 그러니까 이번 조치로 인해서 유엔이라든가 인권 단체에게 민주당이 비판이 나올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엘리트로 규정을 하면서 국민의 정치 서사를 만들면서 너무 밖으로만 그들의 어쨌든 권리만 하고 국민의 권리를 너무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면서 이제 자신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약간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추방 절차에 있어서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적법성의 논란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명령을 1월에 발표한 이후에 지금 400만 건 정도 정체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속 기각 지침이 도입되고 본격화되게 된다면 미국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좀 생기게 될까요? 일단은 인권 사각지대가 좀 확대될 것 같아요. 절차 없는 국경의 제도화가 될 경우에 이제 사전 심사 없이 어쨌든 집단 송환 사태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구금 추방이 자동화되고 인권 변호사 접근조차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국경 없는 인권법이 유단이 격화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면 생략되기 때문에 정면 진짜 인권이 정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진짜 이민자들의 커뮤니티 내 불안과 분노가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통합이랑 이런 것들이 원래 미국 사회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시민권자임에도 차별받는 2세들이나 이런 분들도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공공기관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2세까지 다 보내자고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까지 다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붕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상실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판결 없는 판결이 일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계속 무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상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민 재판이 독립성과 정당성을 부여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 자체가 계속 없애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화되는 게 계속 일반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과적으로 이럴 것 같아요. 이민자들이 법이 아니라 권력자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방법원으로 사건이 계속 급격히 넘어가는 헌법소송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원래 이런 분들이 저 노동층에서 이제 하층 쪽에 일을 많이 했었는데 요 노동시장 내 그림자 노동의 확대가 되면서 착취와 범죄 리스크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이제 노동 쪽에 이제 노동비가 또 급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범죄 조직의 노동 착취 구조가 또 강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미국의 어쨌든 도덕적 리스크도 약화되면서 외교적 고립도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거 정리하면 이 절차 무시가 계속해서 트럼프 2개 행정부에서는 일상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